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햇빛이 너무 밝아서 오히려 눈이 아플 정도였죠. 테이블 위에는 작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고, 저는 그걸 손으로 밀어놓고 몇 번이나 다시 끌어당겼다 놓기를 반복했어요. 사람들이 보기엔 아마 평범한 데이트처럼 보였을 거예요. 결혼을 앞둔 연인이 주말에 커피를 마시는 장면. 아무도 몰랐겠죠. 그날이 우리가 함께한 마지막 날이 될 거라는 걸. 그는 제 앞에 앉아 있었고, 평소처럼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그 손을 피하지도 잡지도 못한 채 멈춰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오늘은 이걸 열지 말자고. 그의 얼굴이 잠깐 굳었어요. 무슨 뜻이냐고 묻는 눈빛이었죠.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우리 여기서 끝내자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대까지 정말 오래 걸렸어요. 5회였어요. 계절 5번이 아니라 5회.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연인이었고, 가족처럼 살았고, 부부가 될 거라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눈물이 먼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릿속이 조용해졌어요. 그저가 물었죠. 장난이냐고. 지금 이 타이밍에 그게 말이 되냐고. 저는 고개를 적었어요. 장난 아니라고. 오히려 지금이 아니면 더 못하겠다고. 사실은 몇 달 전부터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부터였죠. 주말마다 예식장 투어, 드레스 피팅, 스튜디오 상담. 일정이 빽빽해질수록 제 마음은 점점 비어어 갔어요. 카드 알림은 쉴 새 없이 울렸고, 집에 돌아오면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쓰러졌어요. 다들 말하잖아요. 결혼 준비는 원래 힘든 거라고. 다 그렇게 버틴다고. 그런데 그는 점점 더 들떠 보였어요. 드레스는 최소 3벌은 입어봐야 한다고 했고, 사진도 남들보다 예쁘게 찍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카탈로그를 넘기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계속 묻고 있었어요. 결혼이 정말 이 정도까지여야 하는 걸까? 우리가 함께 사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차 안에서 그가 말했죠. 안 하면 평생 두고두고 욕먹는다고. 친구들도 다 이렇게 한다고. 저는 창밖에만 봤어요.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냐. 패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끝내 말하지 못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뭔가 아주 중요한 걸 아무도 말해주지 않으니 한 가지를 제가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건 그 한 가지를 깨닫기까지는 돈 이야기를 피할 수 없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결국 마주하게 되는 주제잖아요.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통장을 펼쳐 놓았어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서로 얼마나 준비됐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통장을 먼저 보여줬어요. 숫자를 본 그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달라졌어요. 티 안 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적다는 그 기색을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돈치고는 많지 않았다는 걸.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모은 돈,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금액, 그리고 가능하면 집에 조금 더 보태고 싶다는 계획까지.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이미 계산이 끝난 숫자들이 정렬돼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서로 다른 지도를 들고 서 있는 느낌이었죠. 그날 이후로 대화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드레스 얘기를 하면 그는 비용을 먼저 떠올렸고 저는 그의 반응을 보며 괜히 움츠러들었어요. 예물 상담을 받으러 백화점에 갔을 때 직원의 설명은 매끄러웠고 진열장 안에 반짝임은 눈부셨어요. 어머니 선물, 아버지 시계, 예비 신랑 예물까지 하나하나 고르다 보니 어느새 결제 단계가 되어 있었죠. 카드 단말기에 금액이 찍히는 순간 손바닥에 땀이 맺혔어요. 그 금액은 제 몇 달치 월급과 맞먹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나중에 다 추억이 될 거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어요. 며칠 뒤 양가 상결회가 있었어요. 정갈한 한정식 코스 요리, 정중한 말투, 그리고 조심스럽게 꺼내진 집 이야기. 그의 부모님은 현실을 이야기했고, 우리 부모님은 체면을 이야기했어요. 말은 모두 공손했지만, 문장 끝마다 보이지 않는 가시가 붙어 있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 자리는 두 사람이 사랑을 약속하는 자리가 아니라 두 가족이 조건을 맞추는 협상 테이블이라는 걸요. 제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딸이 부족해서 결혼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그 말이 공기 중에 떨어지는 순간 저는 숨을 쉬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혹시 우리가 확인하지 않은 그 한 가지가 서로의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기준은 아니었을까 하고요. 상견례 이후로 저는 회사에서도 자주 멍해졌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어도 대화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죠. 누군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 괜히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먼저 결혼한 선배들과 식사를 하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제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어요. 다들 처음에는 웃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네. 그게 진짜 시작이야. 그런 말들이 오갔죠. 한 선배는 말했어요. 집 문제는 예고편일 뿐이라고. 결혼하고 나면 진짜 현실은 그다음부터 시작된다고요. 대출이자, 아이 교육비, 명절마다 반복되는 가족 행사,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가고, 내 시간은 점점 사라진다고 했어요. 또 다른 선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가끔은 원룸 살던 시절이 그립다고. 그때는 돈은 없어도 마음은 자유로웠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가슴이 꽉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온 이유가 뭘까 생각했거든요. 결혼을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들 하니까 따라온 걸까? 청첩장, 예식장, 예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질 수많은 책임들, 이 모든 과정이 정말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부모님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집 마련에 조금 보태주겠다고. 대신 대출을 받아서라도 제 직장 근처에 작은 집을 하나 마련하자고요. 감사했지만 동시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부모님의 노고를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가 그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죠. 신축이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어쩔 수 없다고. 대신 다른 준비 비용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요. 그 말은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더 불안해졌어요. 우리가 하나의 미래를 함께 그리는 게 아니라 각자 맡은 몫을 나누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 후로 그는 점점 예민해졌어요.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든다고, 혼자 준비하는 것 같다고 자주 말했죠. 저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지막으로 집을 보러 가기 전 카페에서 그루가 조용히 말했어요. 결혼 준비 비용 때문에 대출을 받았다고, 그리고 예전 학자금 대출도 아직 남아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우리가 끝내 확인하지 않았던 이 한 가지는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버틸 수 있는지였다는 걸요. 그날 카페에서 저는 모든 걸 말했어요. 진명의 문제, 대출 이야기, 그리고 제 마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는 처음엔 이해하려는 얼굴이었지만 곧 표정이 굳었어요. 5회를 함께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러는 게 말이 되냐고 했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말로 설명하면 할수록 더 잔인해질 것 같거든요. 그는 울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안아줄 수가 없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순간 슬픔보다 먼저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이제 더는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며칠 뒤
양가에 파혼 이야기를 전했어요. 위약금, 이미 써버린 비용들, 취소해야 할 계약들. 숫자들은 아까웠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이 상태로 결혼했을 때의 미래였어요. 마지막으로 그를 다시 만난 날, 저는 반지를 돌려주기 위해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어요. 처음과 똑같은 자리, 똑같은 카페였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죠.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헤어지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 화면에 위약금 결제 완료 알림이 떴어요. 진동이 손바닥에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혼자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정말 잘한 선택이었을까? 조금만 더 참았으면 달라졌을까? 하지만 분명한 건 있었어요. 결혼이 목표가 되어버린 연애. 조건과 계산으로만 이어진 관계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 지금 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적어도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느라 제 마음을 깎아내리지는 않아요. 언젠가 다시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땐 꼭 확인할 거예요. 결혼 전에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그 한 가지.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같은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인지 말이에요.